5분 책방. 오늘은 백운별 장편 소설이죠. 시한부. 이거 작가가 어린아이인가요? 네, 나이가? 2009년생이에요. 2009년생이면은 17살. 그래? 16살이다. 지금요? 네. 민서랑 3살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필력이나 이런 거는 다른 어른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필력은 몰입이 되게 빨리 들어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인물 소개해주고 무슨 내용인지. 시한부라는 말 자체가 삶이 제한돼 있다는 거잖아요.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 뭐 아픈가요? 아니면 자살을 한다거나.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이게 시한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좀 배경 좀 어둡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 암에 걸렸나 하고 그냥 책을 아무렇지 않게 딱 봤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말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자기는 자발적 시한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언제든 안 죽을 수 있다고 다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주인공 시점으로 일단 나오고요. 주인공은 유수아라는 친구고 좀 예쁘게 생겼고, 근데 뭔가 남에게 뭔가 숨길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해를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 점을 알고 있는 친구가 윤서라는 친구인데요. 완전 절친이고 뭘 거의 인생의 절반을 그 친구하고 같이 놀 만큼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게 친근한 사이였지만 윤서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게 부모님께서 자기랑 같이 동반 자살을 해가지고 부모님은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할머니랑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주연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주연이라는 친구는 뭐 딱히 그렇게 둘처럼 상황이 어두운 상황은 아니고 뭔가 그냥 좀 엄마의 강박이 좀 심한 상태?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 강박이 되게 많아서 나중에 강남으로 전학을 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셋이서 제일 중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친구가 있어요. 3명 말고 또 있어요? 3명 말고 민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외자거든요. 정민윤. 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애건데 전학생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아가 좀 슬퍼하고 이제 더 힘들어질 일이 있거든요. 이제 설명할 건데. 근데 거기서 좀 그래도 수아를 위해 좀 힘써주고 버팀목이 돼주는 조연 같은 역할을 그 주인공이 하고 있어요. 수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아의 부모님은 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살을 하셨어요? 수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윤서의 부모님이 윤서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다 뭔가 가슴속에 상처가 많네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친구처럼 그냥 재밌게 지내요? 고등학생들인가요?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제목이 왜 시한부고, 일단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애들끼리 잘 지내는 거보다 싶었거든요. 그냥 프롤로그 딱 봤는데 이제 어느 날 너가 죽고 있었다 이런 문장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수아의 관점이라는 거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수아보다 좀 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윤서예요. 그 친구를 좀 간단히 더 설명을 하고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께서 동반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12월 25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서가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죽으니까 부모님은 죽으니까 할머니는 엄청 슬퍼하시고 자기도 정말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뭔가 너무 실감이 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뭐 개학식 날이라고 수첩을 하나 줘요. 그러니까 이 수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윤수한테도 그렇고 또 다른 수아한테도 그렇고 주연이한테도 그렇고 죄다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수첩에다가 적어놓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윤서는 맨날 자기 얘기를 적어주는데 엄청 친한 수아에게도 그 수첩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엄청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윤서의 시점으로 가보니까 윤서는 사실 부모님이 죽은 12월 25일 날에 이제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갑자기 노빠꾸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그 부모님이 죽은 그 다음부터 그 자살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첩에다 난 어떻게 죽을 거고 유언을 어떻게 남길 거다.
그래서 다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거여서 그걸 윤서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윤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맨날 자해하면 도와주고 윤서가 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되게 윤서는 되게 수아가 보기엔 되게 강하고 뭔가 자기 의견을 잘 내는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였는데 그 근데 그런 애가 상처가 있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알긴 알죠. 근데 이렇게 내색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진짜 자살하는데 되게 놀랐다고 했는데 진짜 뇌가 너무 강인했고 자기한테 너무 긍정적인 힘을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죽는데 이게 죽는 게 좀 끔찍하게 죽는데 윤서가 새벽에 이제 방학 이거잖아요. 방학하려고 했던 시기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옥상에 올라와서 새벽에 딱 전화를 해요. 문자를 하는데 자기 지금 옥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서가 수아는 되게 급해지잖아요. 얘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심지어 부모님도 죽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랑 겹치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학교에 달려가요. 근데 이제 옥상에 딱 올라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윤서가 피범벅이 된 채로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쵸? 친구한테 그런 고통을 준다는 게? 근데 이게 고통을 준다기보다는 근데 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을 알릴 사람이 이 사람밖에 너무 없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그래서 가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렇지. 뭔가 무슨 사람 하나 영향 하나 없이 그냥 아주 잘 지나간다라고 윤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 반면 이제 윤서가 죽었으니까 수아의 시점으로 가겠죠. 근데 수아는 이제 굉장한 자기 죄책감이 흘러요. 조금만 늦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만 더 빨리 달려갔으면 난 차라리 걔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한탄하고 엄청나게 후회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1년 그리고 자기도 곧- 시험부 삶을 살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런 곧 상처가 되면. 그죠. 그래서 계획을 하나 해요. 자기도 곧 1년 뒤 크리스마스 날 자기도 죽겠다.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죽은 게 아까 누가 있었다 그랬죠. 주연이. 주연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 셋이랑 친했는데 그룹으로 지냈는데 이제 강남으로 전학을 갔다 그랬죠. 그래서 강남에서 엄마가 공부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 소문까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고 수아는 굉장히 한탄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만난 친구가 바로 민인데 민이라는 남자애가 전학을 와요. 굉장히 잘생기고 네. 배우 준비를 했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되게 잘생긴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수아 같은 경우는 걔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말 거니까 뭐 이상한 4차원이네 싶어가지고 말을 다 무시하고 맨날 옥상 가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쐬요. 근데 그 모습을 민이 보고 같이 쐬자면서 이렇게 하고 둘이 좀 친해져요. 이게 왜냐면 사실 민도 약간 저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죽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살의 유가족이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자살의 개념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살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둘이 친해져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친해져 가다가 이제 매번 이렇게 고민 상담이 있을 때 미니한테 얘기도 하고 수아가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또 미니의 시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년 뒤 크리스마스 날. 근데 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죽든 말든 내 아빠는 아니라고. 어차피 너의 인생 망칠 거면 너의 인생 망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민의 시점에 가서 너는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이 가서 뭐 바다로 가서 놀고 재밌는 추억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에 서로 사랑하는 되고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정이에요? 우정보다는 좀 사랑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고 그래서 똑같이 민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민은 빨리 와가지고 걔를 잡고 이제 자살하는 거를 이제 다행히 막은 거죠. 그러니까 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는 사실 죽고 싶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윤서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런 얘기를 남기고 끝이 나게 돼요. 근데 16살 아이가 쓴 것 치곤 너무 어둡네요. 그렇죠. 이야기가. 뭐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근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게 청소년 베스트셀러 1위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슨 책일까 싶었는데 되게 청소년에 딱 적합하게 썼더라고요. 작가의 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은 오해하지 말라고. 이 글이 너무 어둡고 너무 칙칙하게만 느껴지게 생각하지 자살을 않았으면 방조하는 좋겠다.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안 어른들이 했으면 보기에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 때는 애들은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둡고 칙칙하게만 보지 않아줬으면 한다. 이렇게 작가의 말이 적어뒀어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가 동반 자살을 해가지고 아이가 하나 남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가벼운 트라우마는 아니거든요. 남아 있는 아이는 한 평생 그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진짜 문제죠.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가족 중에 그냥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아이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죠. 그 아이가 부모가 없는 삶이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습을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자기 마지막을 기억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구해달라는 건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선생님도 자기를 구해달라고 친구를 불렀나? 이런 의미. 사람이 죽고 싶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해요? 누가 잡아줄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애초에 죽고 싶다고 하면 그냥 정작 실행으로 옮길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붙잡아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죽고 싶다는 말은 그냥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거지 정말 죽음을 얘기하는 건 되게 좀 실행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비밀에 붙이기도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되게 많은 인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스토리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얘기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니가 사실은 진짜로 아역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자기가 연기를 못한다고 부모님이 막 뭐라 해가지고 뭐 어린 시절에 10대에 많은 상처들이 다 이렇게 막 응집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세상이 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상처가 세상의 모든 생책이라고 생각을 할 나이죠. 그래서 되게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죽어버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생각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그냥 기본적인 거거든요.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해도 인정받고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10대 때는 나 스스로도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남도 그렇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연결이 되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해내기에는 애들이 너무 저항이 약하죠. 세상의 중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작가의 목적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삶이 가치 있다? 가치 있다. 그리고 시한부 이런 걸 썼다는 거는 자발적 시한부 이런 얘기가 되게 뭔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죽고 안 죽고 살고 그 삶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만 또 이런 추억 때문에 미련을 남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뭐 언제나 플랜 B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공부 아니면 안 될 것 여기서 같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살하는 친구는 이제 자기를 붙잡아 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애들을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죽고 싶은 나에게도 두렵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소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죽음은 어쩌면 편법만 걸 수도 있죠. 누구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10대라서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죠.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힘들다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맨날 주변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주기는 좀 힘들어요. 다 자기 무게를 지고 사는 게 인생이라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작가가 아이들의 삶에서 어차피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잖아요. 네. 그리고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그런 외로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죽음밖에 없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냥 네, 그거 얘기 말고도 윤서 얘기는 좀 많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 너무 걸크러쉬하고 쿨한 성격 때문에 나중에 왕따도 당하고. 근데 이제 수아는 그걸 좀 외면하기도 해요. 자기도 왕따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후회하고 그런 미묘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되게 그것도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한 아이들이 남들이 보기에 강한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티를 안 낼 뿐이지. 강한 아이들도 다 그쵸. 약한 면이 있죠. 근데 다만 그걸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깊은 우정과 그 죽음에 대한 통찰을 준 책이었어요. 네. 뭐 어떤 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입이 잘 됐고 와 청소년 눈에 딱 맞췄는데 작가가 청소년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청소년이라고 해도 이렇게 긴 글을 긴 호흡으로 이끌어가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인 심지어 얘기를 이게 첫 소설이었대요. 일상적인 얘기를 일상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흥미를 놓지 않게 쓴다는 게 그죠? 이게 보면은 이제 교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항상 같은 걸 해야 하고 거기서 뭔가 증명해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뭐 사고를 당하거나 죽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국화가 얹어져 있거든요. 책상 위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에? 그러니까 내 친구는 아니었죠. 뭐 한 반 아이가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 죽음 때문에 그 애를 다시 보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다가 이렇게 쉽게 사람이 내 인생에서 나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죽음이라는 마지막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지노선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한부라는 게 그냥 선생님이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언제 죽기로 정해놓잖아요. 그럼 크게 삶에서 화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1년 있다 죽을 건데 뭐 이렇게 가지고 화를 낼까. 내가 1년 있다 끝날 텐데 하고 더 너그럽고 더 그릇이 큰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마지막을 정해놓은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거든요. 민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아니 민서가 받아들이는 죽음의 의미.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10대들은 평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10대들이 생각하는 죽음하고 이 작가가 얘기하는 죽음하고 민서의 생각은 어땠어요?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삶이 끝난다는 것 이외의 의외의 의미로 죽음이 좀 두렵거나 무섭지 않나요? 보통 그 나이에는? 삶의 끝이면 내가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해도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나는 궁금할 것 같은데. 궁금하죠. 몇 명 정도 근데 슬퍼할까? 이제 윤서는 그런 게 슬픈 거죠. 자기를 고민해봤을 때 슬퍼해주고 해줄 사람이 몇 없으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사자성어가 나와 있거든요. 뒷장에 배가 절연, 가장 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함 이런 뜻이 나와 있는데 이런 뜻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되게 큰 상실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게 이입감이 몰입이 잘 되게 감정이입이 잘 되게 글을 쓴 거예요. 뭐 비유를 많이 했나요? 비유도 많이 했고 여기 시를 썼는데 와 진짜 잘 쓰고 시인 줄 알았어요. 원래도 그 감성이 폭발할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아무 일이 없어도 폭발이 되고 호르몬의 장난으로 힘들 나이에 너무 좀 가혹한 일들이 많았네요. 그죠? 그리고 학교라는 시기가 원래 다 지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기 안에서 엄청 춥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가 또 안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이라도 되게 단단한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럴수록 아이들은 친구한테 의지하는데 친구는 의지를 받아줄 수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아이잖아요. 제가 얘기해보고 질문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수첩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작가가 생각했을 때 축구는 뭐를 비유한 것 같아요? 축구? 아니 축구가 아니라 수첩. 수첩은 남한테 자기 얘기 못하는 진짜 나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남한테 보여지는 나는 뭐 걸크러쉬 같은 나 아니면 상처가 있어도 티 안 나는 나 아니면 잘생겨서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수첩 안에는 나의 치부나 생태계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외되고 상처받고 약한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남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뭘 그걸 꺼내서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내 마음은 내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내 심장 안에. 꺼내서 보여줄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걸 꺼내서 보여준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사람들은 나이별로 그런 수첩을 다 지니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옥상이라는 장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이라는 게 이제 수아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거기서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고
근데 정작 윤서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의 장소의 약간 상징은 뭘까? 옥상은 교실보다는 폐쇄적이지 않잖아요. 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자유롭기도 하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되게 삶의 끝자락?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서 놓아버리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의 끝자락에 좀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곳.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좀 자유롭게 애들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닐까.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절에는 교실이라는 곳이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종치면 들어가고 저기 노예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기도 했거든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공간? 근데 죽음과 맞닿아 있는 모순적인 공간?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롭고 모순적인 공간이었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어른들은 어른의 역할을 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있죠. 근데 제일 안 하는 거죠. 그래 뭐 선생님이나 뭐 아니, 멘토나 선생님은 없고 음, 이제 수화 시점이니까 수화는 이제 자기가 하는 거를 이제 부모님이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보라 얘기를 하는데 정신병원에 거부하죠. 수화. 선생님도 학원에 있으면서 자해하는 아이들을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 학원 사업 종사자들은 자해를 목격했을 때 리포팅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안 그러면 그걸 방조하는 게 돼서. 근데 그게 아동 학대가 본인을 학대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죠. 왜 했냐고 그런 걸. 그랬더니 그냥 답답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순간적으로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네, 자기 혐오는 되게 좀 오만한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더 높은 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나를 혐오한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자아가 너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나도 나고 성숙한 나도 나고. 그러니까 자해 말고 다른 방법, 건강하고 좀 시원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아이는 부모한테 얘기했고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해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깔깔대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다 연극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떤 아이라고 해도 뭐 가시돋친 말을 전하거나 아픈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수첩을 갖고 사니까. 그죠? 민서가 시한부를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다면 어떤 친구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사춘기를 겪는 친구 모두에게 다 추천할 수 있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애도 있으니까 하고 위로를 받을까요? 평점은요? 5점 만점에 5점. 5점 만점 5점?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로 하자면? 시한부 자발적 자유. 자발적 자유. 선생님은 시한부 사춘기에 의미 있는 죽음들